정인이 사건 이후 또 다른 정인이를 맡겠다며 대책이 나왔지만 대부분 가해자 처벌과 아동보호 등 신고 이후의 대책들이죠. 하지만 이런 사태는 미리 막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지 포커스엠 김민수, 정태웅 두 기자가 연속 취재했습니다. 전북 아동보호기관이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를 받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4살 아이의 왼쪽 눈에 예사롭지 않은 멍자국이 발견되자 진찰했던 의사 A씨가 경찰에 신고해 진상 파악이 이뤄진 겁니다. 순창경찰서는 무혐의로 결론 냈지만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신고했던 당일 아이 아버지에게 2시간 넘게 폭언과 욕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런 살면서 받아보지 못한 위협을 처음 겪게 돼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보는 행위 자체가 불안하고 힘들어진 상태까지. 순창경찰서는 뒤늦게 신변보호 조치를 했지만 A씨는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대부분이 교사들인데 사실상 신고에 따른 보복에 무방비로 놓여 있습니다. 한 교사단체 설문조사 결과 학대 의심이 돼 실제 신고를 한 교사는 19%에 불과했고 70%가 넘는 교사들이 신고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교사도 두려워하는 거죠. 찾아와가지고 막 사태질하는 사람도 있고 수업 시간에 문 드르륵 열고 와서 막 그런 학부도 있거든요. 신고자가 불이익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충분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좀 갖추어야지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고.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3차례 신고 가운데는 정인이 양모가 신고자를 찾아내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로 민간기관 내에 이뤄지는 입양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도 이어지고 있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입양 전 교육과 사후 관리의 실태. 입양 부모들을 만나 실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새 아이를 입양한 이설아 씨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만나고 가족이 되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한테 제가 아직 부모로 새겨지지도 않고 또 저도 아이가 아직까지 낯설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입양 가족들의 조언도 들었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모로서 자괴감을 많이 느끼죠. 또 입양은 행복이다, 사랑이다, 축복이다 이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만 힘들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이 씨처럼 입양 초기 어려움이 많은데도 상담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건 사후 관리가 부실한 탓입니다. 입양 후 1년간 입양기관이 하도록 돼 있지만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 정도로 이제 물어보시고 아이 양육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예비 부모가 되는 입양 이전 단계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입양 준비 과정에서 30시간 가까운 훈련 등 체계적인 교육을 거치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앉아서 8시간 강의를 듣는 과정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래서 입양 관리를 공공부문에서 도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대처, 미리 교육받고 준비해도 어려운 게 입양이거든요.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서 하기보다는 그것과 자유로운 공공에서 일을 맡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인이 입양을 맡았던 홀트 아동복지회도 최근 사과문을 통해 아동 중심의 입양 체계와 사후 관리 개선을 약속한 상황. 입양 부모의 검증과 함께 체계적인 입양 전후 관리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포커스엠이었습니다.